네, 안녕하세요. IT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오랜만에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 조립하는 거야 다른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죠. 저보다 더 조립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립해서 올리는 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보분들,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이 실수해서 저희 쪽으로 많이 찾아오시죠. 이 뒤에, 이제 메인보드 뒤에 패턴이 완전히 다 끓긴다든지, 또는 소자들이 드라이버 체결할 때, 잘못 힘을 가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증센터에서 또 수리를 이제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유통센터의 사정에 따라서 키스가 좀 많이 흠집만 조금 있더라도 이제 보증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접수되는 것들이 어떤 표면 실장 소자들이 이제 이탈하거나 또는 이제 패턴이 단선되거나 또는 소켓이 부러지거나 또는 각종 핀 단자들 케이블류들 잘려서 오신다든지 또는 이제 CPU 라이젠 같은 경우는 핀이 방향을 잘못 이제 장착하셔서 과하게 틀어지거나 부러져서 오시거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 소켓의 핀이 틀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조립 실수입니다. 하시다가 이제 CPU를 방향을 잘못 얹었는데 그걸 교정하시려고 이렇게 막 흔들다가 보면 핀이 틀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을 이제 조립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부품이 이게 답니다. 지금 크게 완전 고사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용으로 많이 이제 나가는 시스템이고요. CPU는 9세대 커피레이크 9700이고요. 서머랩 이제 블록 하나 들어갔고, 메인보드는 MSI 박격포 이렇게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그냥 삼성의 DDR4 이제 시금치 메모리라고 하죠. 4기가짜리 2개, 8기가짜리 2개입니다. 총 16기가로 듀얼 채널로 갈 거고요. 파워는 제가 많이 쓰는 회사 플라워 500W짜리 전기이죠. 그래픽카드는 MSI에서 나오는 1660ti입니다. 1660ti 이 모델이 들어갈 거고, SSD는 250기가짜리 삼성 거 860 에버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조립하시려면 필요하신 게 일단 타이는 있어야 됩니다. 케이블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 종류 크기별로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크 조절이 되는 이런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편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볼트 너트 이렇게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토크를 이용하셔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또 너무 세게 하면 이제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적당한 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쓰는데요, 한 1, 2 정도 나누시고 체결을 하시면 똑같은 힘으로 모든 피스가 또 안전하게 쥐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으로 조정이 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동 손 드라이버 십자 큰 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M.2 포트에 보면 이제 작은 볼트들이 있죠. 이제 조정 드라이버, 시계 드라이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류들 박스 깔 때 칼, 그리고 우리 스포트 나사 메인보드에 이제 스포트 나사 위치 변경이나 스포트 나사를 이제 케이스에 체결할 때 여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타이나 어떤 케이블 정리하고 나서 타이를 자르는 이런 이제 절단 뒷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게 없어도 가위나 이런 게 있어도 충분한데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공구는 다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죠. 이건 업체 보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부품을 내려서 직접 조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런 이제 제가 공구들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우선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케이스가 쇼트마스터 340S 레베카 강화유리 스펙트럼이라는 모델입니다. RGB 이제 쿨러가 장착되어 있고, 앞에 이제 청소하기 쉽게끔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개인이 조립하시게 되면 택배를 다 받아서 오거든요. 대부분 저희도 택배로 배송을 받지만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 파손이 가장 좀 잘 나죠. 택배 배송 과정에 찍히거나 깨지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안에 뭔가 부품이 떨어졌는지 흔들리고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모델은 이겁니다. 모델은 이거고, 이게 지금 안에 이런 부품류들이 지금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거든요.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으면 케이스 한쪽에 흠집이 갈 수 있어요.
택배 과정 중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필름 보호지가 다 덮여 있는데 이제 뭐 케이스 쪽에 기스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케이스를 받으시면 항상 이제 기본 유관 검사를 해야 되겠죠. 혹시나 막 많이 틀어지거나 뭐 깨지거나 했으면 다시 교환 반품을 받아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모서리 쪽들, 그다음에 이제 이 뒤쪽 부분 틀린 부분들 이런 게 없는지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완전히 이제 파손되지 않으면 약간 흠집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립하실 때 쓰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앞쪽에 이제 뭐 상단에 먼지 필터는 대부분 다 있는 거 아시죠? 아실 테고 앞쪽에 보면 자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 형식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내시면 이렇게 먼지 필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진공청소기랑 이런 걸로 가지고 청소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모델은 뭐 가격 대비해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체결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많이 끼면 드러내서 이 껍데기는 물 청소하셔도 되고요. 물론 물 청소하시고 나면 잘 건조를 시키셔서 올리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아마 그 3열 라디에이터 수냉 쿨러까지 장착은 돼요. 장착은 되는데 이제 밑에 부분 이제 우리 일반 하드가 장착되고 하는 이 베이 쪽에 조금 받칩니다. 받치고 상단 케이블 쪽도 받쳐요. 이전에 이 케이스를 제 쪽에 조립대행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케이스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조금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고 괜찮아요. 뭐 가격 대비 그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제가 저번에 유리들 보통 이제 옆쪽에 볼트가 4개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얘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죠. 이게 가장 이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일반 케이스처럼 이렇게 뭐 다 뺄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빼시면 돼요. 일단 지금 다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뒤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모델이 아니라 피스만 풀고 약간 당기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속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보면 이제 이런 기본 매뉴얼 있죠. 조립하는 방법들, 스포트 나사 체결하는 방법,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 일반 하드 장착하실 때는 요 밑에 이걸 푸셔야 돼요. 푸시면 이제 뒤쪽에 아마 그 하드 장착할 수 있는 베이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도 잘 모르시면 매뉴얼 안 보시고 막 당겨내시면 부러지거나 하니까 그 밑에 나사 2개 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떨어져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처음 조립하신 분들은 정독하시고 조립을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뭐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뒤쪽 나사도 풀고요. 여기도 보면 홀이 조금 높죠. 그래서 배선은 충분히 완전히 이렇게 한 군데 뭉치지만 않으면, 약간 퍼뜨리면 조립하는데 배선 정리는 충분히 깔끔하게 잘 될 겁니다. 이게 다 떨어진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퍼, 이게 봉지죠. 지퍼백으로 된 형식인데 이게 터졌어요. 터지니까 이제 얘들이 다 내장이 터지니까 다 튀어나와서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았던 소리가 많이 났죠. 또 이런 거 자르실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대충 푸세요. 뭐 니파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케이스에 기본 제공되는 이런 프론트로 가는 선들, 쿨러로 가는 선들이 잘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름주름 막 연결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뭐 여기에 이제 파워에서 나오는 주 전원을 하나를 공급하게 되면 이 팬들이 다 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아마 RGB 컨트롤러도 될 거예요. LED. 예, 모드 변경도 되고 아마 다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모드 변경하는 게 컨트롤러가 요 위에 이 상단 쪽에 여기 하나가 프론트로 뭐 USB하고 이런 게 여기 다 체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 복잡하다고 보시면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조인을 시켜 주시면 돼요. 조인 시켜 주시면 이제 요 케이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메뉴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LED를 컨트롤 해주는 거고요. 컨트롤 하는 손 쪽에 이제 각종 팬들,
LED로 가는 이제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빼면 이게 메뉴에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이제 제어선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펜들에 가는 RGB 제어 신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기준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펜 하나당 이 제어선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앞쪽에 3개, 뒤쪽에 하나 이렇게 있죠. 일단은 이제 배선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이것도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 묶어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SSD는 이제 전면에 뭐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쪽 편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뒤쪽에 여기도 요걸 풀면 하나 장착이 가능하고, 밑에는 이제 일반 하드 뭐 하나 정도 장착할 수 있게끔 베이 밑에 얘를 푸시면, 얘를 풀고 이렇게 당겨내시면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하드 장착하고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이것도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죠. 조립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좀 많이 생각해서 만든 케이스 같습니다. 지금 얘는 일반 하드는 없으니까 그냥 SSD를 뒤쪽에 달든지 아니면 앞쪽에 달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죠. 자, 이거는 필요한 제전 와셔도 들어가 있고요. 이 케이스는. 자,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오픈 테스트 다 하고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불량률이 거의 없어요. 있는데 파워만 불량 아니면 돼요. 파워만 불량 아니면, 파워가 조립 다 해놓고 불량이면 배선 다 뜯어야 되죠. 다시 조립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워는 테스트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뭐 통상 이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조립합니다. 바로 조립해서 문제 생기면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보면 배선들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조금 배선을 정리하셔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파워부터 저는 조립할 때 순서가 뭐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조립하실 때 알아서 적당히 판단하시고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파워부터 조립을 하거든요. 파워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이제 파워를 고정할 수 있는 볼트가 4개가 있어요. 자, 이게 조립할 때 막 이렇게 꼬이면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어떤 파워들은 타일을 먼저 체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타일을 어느 정도 해서 한 번만 이쪽 추구 쪽에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람 방향은 이제 밑에 이제 파워에서 빨아들이는 이제 먼지 필터가 있죠. 얘도 나중에 청소하기 좋게끔 이렇게 먼지 필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팬은 밑에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물론 뭐 이렇게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내부 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더 배출하겠죠. 그만큼 이제 또 파워 쿨링에는 손해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적당히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실외 공기가 들어오는 게 쿨링 효과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토크 조정 한 이 정도 넣으시고, 처음부터 다 체결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제 라인만 잡아 놓으시고, 파워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 체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쪼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일정한 힘으로 해서 다 볼트 4개가 다 체결된 거예요. 물론 뭐 이 손나사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동일한 힘으로 하시려면 이런 기계적인 기능의 힘을 빌리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파워가, 이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 조립할 때 편한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묶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이 좋은데,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CPU 보조 전원이 먼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요거는 그래픽이고요. 이렇게 된 게 CPU입니다. 요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죠? 또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이제 6핀하고 2핀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6핀, 2핀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한 8핀이잖아요. 근데 CPU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핀 4핀. 이거는 지금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뽑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4핀 4핀 분리되는 거는 CPU 쪽 보조 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핀 4핀. 됐죠? 또는 이렇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8핀이 있고 옆에 이제 또 4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핀 4핀 분리가 되는 거는 전부 CPU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적혀 있는 모델도 있고 안 적혀 있는 모델도 있어요. PCI 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픽 보조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으로 가는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6핀, 2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뭐 8핀이 있고 6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는 이제 6핀, 2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요거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막 집어넣어서 PCI E로 들어가는 이 커넥터를 메인보드에 억지로 막 집어넣어서 뭐 쇼트가 난다든지 뭐 이런 문제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이제 이거를 그래픽에 꽂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이제 요거만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되죠. 저런 부분은. 이거 말고는 실수할 게 없습니다. 조립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CPU 장착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핀 4핀 그거를 이 케이스 이쪽 사실 이 홀 쪽으로 넣게 되면 조립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보드 보조 전원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린데 꽂는 단자가요.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조립 위치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넣어서 조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일단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해서 장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다시 그냥 뒤쪽으로 빼서 조립을 할게요. 그리고 메인보드 장착을 할 텐데 펜이랑 이제 이런 거 다 같이 장착해야 되겠죠. 조립하실 때는 항상 이 박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비닐 벗기겠죠. 벗겨서 이제 뭐 이런 데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공구가 있는 곳에 그냥 방치한다든지 하면 밑쪽에 있는 소자들이나 이런 게 날아갈 수 있어요. 걸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붙어 있는데 잘못 이런 데 뭐 이런 이제 공구류에 탁 걸리게 탁 받치게 되면 이게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날아가 버리면 이 값이 뭔지 필요도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제 이탈된 소자를 보관하고 계시면 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날아가거나 없거나 하면 동일 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추출해서 값을 확인하고 이제 그게 맞는 값을 다른 데서 추출해서 이제 이식하거나 부품을 사서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메인보드 뒤쪽에 이렇게 패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이런 뭐 스티커류들, 그 다음 M.2 볼트들 이런 게 있죠. M.2 볼트 두 개네요. 필요하신 것만 빼시면 되고요. M.2 볼트는 나중에 M.2를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이제 체결을 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패널이 있고요. SATA 뭐 이런 설명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명서를 조금 읽어보시고 하는 게 여기 다 있습니다. 프론트로 하는 이제 연결하는 방법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메모리 이제 실장하는 이제 추천 실장 방법이라든지 이 메인보드 매뉴얼에 거의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뒤에 백 패널을 먼저 조립을 해 두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약간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뒤로 확 꺾을 필요는 없고요. 약간 올려서 메인보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접지가 되게끔, 뭐 어차피 이거 아니라도 접지는 다 되지만은 이렇게 붙게끔 이렇게만 약간 틀어주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램포트 안쪽에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램포트가 안 꼽히는 경우도 있고, USB나 이쪽 단자, 이런 단자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게 체결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면 조립할 때 몰라요. 조립하고 나면 램포트를 꼽으면 안 꼽혀요. 이 클립 때문에, 핀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메인보드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지만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확 꺾어서 아예 이제 뭐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항상 장갑 끼고 하시고요. 이게 날카롭기 때문에 손 베일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쿨러를 제거하시고 하는 게 조금 요거 장착하실 때 좀 편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밑에 케이블들이 받칠 수도 있고 메인보드 뒤쪽에 있는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기 받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나사 4개만 풀면 쿨러는 떨어져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조립하시는 게 조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CPU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쿨러가 들어가 있죠. 근데 기본 쿨러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그대로 전번에서 드리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케이스에 붙일 거예요. 스티커, CPU 스티커죠. 이렇게 보관하면 되고요. 이제 CPU 가이드를 잘 보이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보셔야 되겠죠. 이게 제품이 생산될 때 조립 이렇게 포장 과정에서 틀어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핀이 틀림이 없나 절대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 장착하실 때 이제 실수를 하시죠. 이거 뭐 매번 하는 일이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위에 홀 2개 있는 쪽이 이렇게 봤을 때 위에 핀에 홀 2개 있죠.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얹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체결 하시고 뚜껑을 덮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실장하죠. 실장했는데 뭔가 삐딱이 올라왔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쪽이 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막 손으로 이렇게 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못 올라갔으면 조립하실 때는 이 메인보드를 잡고요. CPU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얹으시고 뒤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떼서야 제거를 하셔야 가장 안전하고요. 이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케이스를 들어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CPU를 혹시나 드러내게 되면 자, 뭐 이렇게 되겠죠. 한 예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쿨러를 떼내고 이제 CPU를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면 쿨러를 떼내면 기존에 이제 스몰 그리스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제거하세요. 싹 다 제거하시고 케이스에 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스몰만 제거하시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전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이렇게 드는 게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테이프를 활용하시면 돼요. 테이프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자르셔서 CPU를 그냥 붙이면 돼요. 붙여서 그냥 드러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러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 의미가 크게 없지만은 이런 거 하시다가 CPU 업그레이드 하시고 교체하시다가 이제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케이스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다가 헐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테이프로 붙여서 드러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숙달되고 여러 번 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장착하시고 꼽으시면 됩니다. 드러내는 건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드러내려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고요. 케이스 안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스를 다 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이프를 붙이셔서 떼내시면 돼요. 고정 걸쇠만 이제 해제하시고 테이프로 붙이셔서 드러내시면 가장 안전하게 GPU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장착하실 때 인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조사에서 이 CPU 고정되는 이 홀 쪽은 볼트나 너트가 고정되는 홀 쪽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 그 스포트 나사가 체결되는 이제 볼트와 너트 이런 형식으로 접지 처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정품 쿨러는 상관없겠죠. 근데 사제 쿨러를 쓰게 되면 이게 너트가 이게 체결되고 위에 또 이렇게 쿨러가 고정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은 필히 절연화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절연화사를 빼고 조립하는 순간 이게 패턴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까지거나 쇼트가 나가는. 정말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오동작합니다. 뭐 메모리가 특정 게 인식이 안 된다든지 그래픽 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든지 뭐 희한한 문제가 다 생겨요. 온갖 이상 갖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패턴들이 다 지나가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하신 분들이 조금 뭐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회로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크게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게 뭐 접지 처리되는 부분이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 흔적으로 만드시려면 여기에 이제 저렴 화살을 체결 다 하시고 앞뒷면 다 하시고 하시면 돼요. 뒷면은 이제 저렴 화살 놓으려면 스포트 나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테이프로 저렴 화살을 놓으시고 테이프로 잠깐씩 발라주시고요. 놓으시고 이제 볼트로 쪼으시면 테이프가 구멍 나면서 딱 맞게 들어가져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접지나 이런 쪽을 우선으로 두실 것 같으면 여기는 저렴 화살은 안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체결해 두도록 할게요. 미리. 이게 M.2 볼트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어. 요거 하실 때 이제 이런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하겠죠. 이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 요거 M.2 사실 때 또 요 볼트 없으면 난감해지죠. 이렇게 작은 것도 이제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물론 뭐 여유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좀 괴롭습니다. 이런 볼트 하나 때문에. 지금은 M.2는 없어요. M.2는 없는데 혹시나 체결할 때 이제 요거 푸시고 M.2 꼽으시면 되고, 요 위치가 안 맞으면 이제 M.2가 긴 게 있고 뭐 짧은 게 있고 있잖아요. 요거를 푸셔서 일로 옮기시면 돼요. 밑에 스포트 M.2 스포트 너트를 푸셔서 위치 변경하시고 이제 길이에 맞게끔 해서 볼트를 풀고 위에다가 이제 M.2 장착하시고 쪼으시면 됩니다. 체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쿨러 장착할게요. 여기도 보면 뭐 메뉴 쭉 있죠. 저도 저번에 이거 메뉴를 안 보고 해서 방향을 약간 이제 뭐 반대로 한 경우도 있는데, 뭐 항상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메뉴를 보시면 충분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인텔하고 AMD는 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메뉴를 보셔야 됩니다. 메뉴를 보면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조립을 매번 하니까 이렇게 빼면 뭐가 많이 있어요. 뭐 안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브루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인텔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얘 4개와 이렇게 생긴 놈. 자, 이 쿨러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트리니티 요거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메인보드 뒤쪽에 잡아놓은 이제 백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 이게 이제 뭐 너트라고 보죠. 너트 4개 하나씩 예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무가 있어요. 고무 이렇게 절연 고무 요거 4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거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팬 소음을 강제로 좀 더 정숙하게 만드시려면 저항을 통과하기 때문에 팬이 더 정숙하게 되겠죠. 이거는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AMD는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AMD에 필요한 볼트 너트고, 요게 또 필요하네요. CPU 쿨러 팬 옆에 있는 이제 요거 체결할 때 요거를 여기 블럭에 요거 체결해야 하거든요. 요 볼트도 4개가 필요합니다. 요렇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제 예비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거 긴 거 있죠? 보면 이제 뒤에 설명 다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인텔 LGL 125X라고 되어 있는 125 시리즈는 여기에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홈이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뒤로 좀 빠지니까 여기에 이제 뒤쪽에 절연 고무를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주시면 안 흐르죠? 이렇게. 이것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이제 강제로 이렇게 돼서 고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높낮이가 안 맞죠? 항상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홈을 보시고 이렇게 홈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홈이 있죠? 홈. 여기도 홈이 있잖아요. 홈 쪽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뭐 이거는 쿨러마다 틀립니다. 사제 쿨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정독하시고 조립하시면 돼요. 뭐 조립하시다가 실수하는 부분은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사람 다 실수하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씩 신중하게 매뉴얼 보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CPU 쪽에 볼트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볼트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홈에 맞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3개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버려요. 이렇게 떠버리면 이제 체결이 너무 이제 CPU를 꽉 누른다든지 쿨러를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또 신중하게 보시면 돼요. 이 쿨러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요 3개만 나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 놓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패턴 손상될 확률은 없습니다. 이미 나사 이제 볼트가 이제 너트겠죠. 너트가 여기까지밖에 체결이 안 돼요. 밑에 이제 패턴 쪽에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트가 체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쿨러들은 항상 기판하고 이 다일 때 밑에도 보면 절연 곰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절연 와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연 와사를 꼽으시고 체결 안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 패턴들 다 아작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향이 뭐 저번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이 홈이 이 앞쪽으로 위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네, 이렇게 체결되면 돼요. 이렇게 체결되면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맞거든요. 얘는 원래 손 드라이버로 조금 체결해 두시고 체결하는 게 좋아요. 잘 흔들려서 주시고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토크의 힘으로 체결할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힘으로 체결했겠죠. 그래서 이제 토크 있는 드라이브가 전동 드라이브가 있으면 좋아요. 물론 뭐 이게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서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상당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바람은 이제 이렇게 밀어내고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체결하시면 되겠죠. 여기 얹어지고 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는 뭐 그렇게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유성분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펼쳐서 발라주시면 좋고요. 이 정도만 발라주셔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양면 테이프로 바로 붙이게 되면 나중에 뛸 때 힘들어서 또 막 이제 드라이브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끼려고 하시다 보면 뒤쪽 패턴들이 또 엉망이 되는,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안쪽 구멍으로 넣으면 됩니다. 맨 안쪽 구멍 115 소켓, 이 홀 맨 안쪽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좀 커요. 손이 좀 커서 이거 체결할 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회사에서 요것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선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뭐 그거는 저만 생각하는 거겠죠. 요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쿨러가. 그래서 처음부터 꽉 조이지 마시고요. 약간만 이제 잡아주시고 쿨러를 살짝 눌러서 약간 틀어주세요. 그러면 스물 그리스가 알아서 쫙 펼쳐지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잠그면 알아서 이제 펼쳐는 집니다. 근데 한번 살짝 눌러서 펼쳐주고 잠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으로 누르셔서 이 쿨러가 뭐 부러질 정도로 누르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그냥 비벼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끝까지 잠그면 더 이상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거기까지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요. 나사산이 딱 높이가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 손으로 딱 체결된 상태에서 막 롱로즈나 이런 걸 잡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볼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쿨러는 또 재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잘 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배선이
이렇게 조금 보기 싫으시면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넣었다가 앞쪽으로 돌려서 하셔도 되고, 타이로 정리를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저는 이렇게 꼽을게요. CPU 펜 단자. CPU 펜 단자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에도 있고 CPU 펜 단자가 있어요. 이게 4개죠. 펜 단자가 메인보드마다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이쪽에 많이 있는데 뭐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옆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CPU 펜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CPU 펜을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이게 듀얼 채널로 가는 거라서 요즘 메인보드는 대부분 이제 요렇게 한 자리씩 떨어져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뭐 옛날 특수한 보드들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렇게 꼽든 앞쪽에 2개를 꼽든 듀얼 채널로 작동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이 제조사 매뉴얼대로 보면 이제 권장은 요렇게 다음에 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다르게 꼽는다고 해서 작동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죠. 조립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 장착하고 배선 정리만 하고 하면 끝나요. 항상 이런 거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조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를 유지보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앞쪽에 다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이 뒤쪽 케이스 뒷면에 달도록 할게요. 여기 이 케이스에 요거 푸시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여기에 일반 SSD를 달겠습니다. 이 박스들은 나중에 다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뭐 포장을 해서 드리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다 버리시면 되고, 이제 볼트나 너트 기본적인 거는 다 저희가 챙겨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선이 밑에서 올라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체결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거 위쪽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돌리셔도 똑같이 밑에 볼트 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이제 선이 꼽히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쪽에서 선이 꼽히겠죠. 밑에 쪽에 꼽는 걸로 하면 되겠죠. 저는 밑에 쪽으로 꼽는 걸로 할게요. 4개를 체결하면 되거든요. 물론 뭐 SSD는 뭐 그냥 잡아만 줘도 됩니다. 이게 진동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서 뭐 2개만 채우셔도 되고요. 근데 뭐 조립하실 때 볼트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2개만 체결하시는 거는 조금 NG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조립하시고 옆에 또 이렇게 나사를 박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2개가 나사홀이 중간에 충돌할 수 있거든요. 홀은 이렇게 다 뚫려 있지만 이렇게 체결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체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 케이스에는 이렇게 설정되는 거는 옆에서 체결하겠죠.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꽂기가 좀 그렇네.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붙어요. 뭐 이거 안 잠그셔도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볼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잠궈 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인보드 조립하고 배선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래픽은 체결할 거고요. 자, 이제 메인보드 조립하려면 이제 스포트 나사 위치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상단에 3개, 중간에 3개, 하단에 대각선으로 2개, 그 다음에 이 밑쪽에 그냥 홀이 있죠. 이 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체결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건 여유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앞쪽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가 확 눌리면서 이게 내려가면서 소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체결해 주시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이런 이제 접지 처리된 부분은 스포트 나사가 필요하죠. 스포트 나사. 그럼 위에 3개, 중간에 3개, 밑에 대각선으로 2개잖아요. 여기 보면 위에는 2개 있어요. 위에 2개 있죠. 2개. 중간에 2개. 맨 하단에 있죠. 맨 하단에는 이제 일반 ATX 큰 메인보드 실장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은 필요 없어요. 작은 보드 실장할 때는 밑에 부분이 꼽혀 있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큰 보드 실장할 때 중간에 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얘는 중간에 꼽아야 돼요. 없으니까. 자, 요 부분 가장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스포트 나사가 모자랄 거예요. 한두 개 정도 모자랄 거거든요. 이게 스포트 나사를 조금 여유있게 챙겨 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여유있게 좀 넣어놨네요. 근데 색깔이 좀 틀리네요. 자, 그러면 상단에 3개라 했잖아요. 그러면 1개, 2개, 맨 위에 여기 1개 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3개죠. 3개고 바로 밑에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드물어요. 근데 보통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풀어서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나중에 큰 메인보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놔두고 위쪽에 체결 할게요. 이거는 큰 보드 하실 때는 이 2개는 무조건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다 체결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각선이죠?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되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3개 일자로 들어갔죠? 그다음 중간에 3개 일자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죠? 이건 작은 이제 요 미니 ATX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개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체결했죠? 이 보드를 체결하려면 체결해야 돼요. 근데 큰 보드는 이 2개는 무조건 제거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큰 보드들은 자, 위에 상단에 3개, 중간에 3개는 항상 동일합니다. 대부분 동일해요. 작은 것들은 뒤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단에 2개, 중간에 2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좀 뒤로 큰 보드들은 3개씩 있죠. 근데 바로 밑에는 없잖아요. 나사가 없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죠.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곳에 스포트 나사를 이렇게 체결해 놓으시고 큰 보드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뒤쪽에 패턴이 까지면서 스포트 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항상 실수 많이 하세요. 그래서 큰 보드로 갈아탈 때는 작은 보드를 떼내시고 스포트 나사, 이 중간에 있는 스포트 나사는 모두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상단 3개, 중간 3개, 맨 하단 3개 또는 하단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만 스포트 나사만 신경을 잘 쓰시면 돼요. 요렇게만 신경 쓰시면 조립하는 데는 그게 답니다. 뭐 이거는 초등학생도 한 2시간 교육시키면 다 따라해요. 조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조립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조립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상단에는 뭐 2열 라디에이터 작은 거 밖엔 실장이 안 될 거예요. 앞에 이 케이스를 이제 딴 데 옮기고요. 아니면 뭐 샌드위치 형식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3열까지는 장착은 됩니다. 장착은 되는데 조립하실 때 조금 이제 스킬이 필요합니다. 조립하실 때 케이블도 막 받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공도 해야 되고요. 이제 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이걸 뜯어내고 라디에이터를 앞쪽에 붙이고 뒤쪽에 팬을 또 붙이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조립이 된다 보시면 돼요. 케이블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뭐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게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조립하시는 분들 제가 뭐 제품 성능을 테스트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이제 방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많이 실수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 설명이 틀린 게 뭐 없으면 다행인데 틀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메인보드를 실장해 볼게요. 메인보드 실장할 때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이 좀 긴 모델이 있고 짧은 모델이 있는데 짧은 모델들은 이렇게 장착을 하고 꼽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면 보조 전원을 이렇게 먼저 꼽아 주시고 선을 약간 당겨 주시면 되겠죠. 밑에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서 이렇게 실장하면 돼요. 실장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잘 안 들어간다고 스포트 나사 위에 이 메인보드를 얹어서 막 비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들어가니까 제대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밑에 아작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스포트 나사끼리 어느 정도 이게 잘 맞추셔서 살짝 조립을 하셔야 돼요. 조심히. 이 부분에서 실수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게 이제 뭐 배선이 받치거나 이러면 제대로 안 들어가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안 들어가진다고 막 흔들거나 하면 이제 스포트 나사에 받쳐서 아작이 납니다. 지금도 보면 안쪽에 선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게 펜 단자 선 쪽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선을 여유있게 잡아주시고 조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트 나사 위치가 정상적으로 다 3개, 위에 3개, 밑에 대가슴 2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얘 2개가 이렇게 실장이 되면 눌렀을 때 메인보드가 뒤에 케이스와 쇼트 나는 일은 이제 없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피스홀을 잘 보시고 이제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 볼트인데 조금 이제 다른 경우의 볼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 매뉴얼 보시면 돼요. 케이스 매뉴얼 보시면 나사 종류가 뭐 얘랑 또 비슷한데 나사산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하드디스크 잠그거나 할 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나사산이 틀려요. 나사산 이제 피치가 틀리기 때문에 잘 맞추셔서 매뉴얼 보시고 볼트 너트는 체결하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체결해 두고요. 더 맞게 들어가면 그때 이것도 이제 약간 안 맞으면 밑에 서포트 나사가 같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심하셔서 체결을 잘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체결하셔도 되는데 이게 또 약간씩 틀어지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사가 전체 다 들어가지면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팍팍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메인보드에 소자들을 찍거나 회로들을 또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셔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네, 체결 다 됐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보드 실장까지 끝난 거예요. 이쪽에 이제 CPU 보조 전원하고 요거는 뒤쪽에서 타일로 약간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고요. 이제 앞쪽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케이스로 가는 전면 위에 보면 USB 3.0, 2.0, 뭐 스테레오, 마이크, 헤드셋,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가 전부 이 메인보드들 보면 밑에 하단 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옛날 보드는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편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대부분 다 모아놨죠. 뭐 F 패널 쪽이 프론트 패널 쪽 연결되는 이제 단자들. 요거는 매뉴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프론트 패널 쪽에 가는 이제 단자를 보면 하드 LED, 뭐 파워 LED, 리셋, 뭐 그다음에 파워 이렇게 커넥터 보통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극선을 잘못 꼽는다 해서 메인보드가 뭐 이렇게 쇼트가 나거나 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LED가 극성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꼽게 되면 위아래는 밑에 쪽에 2개인데 이걸 대각선 쪽으로 꼽는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불만 안 들어옵니다. 작동 여부만 안 될 뿐이지 메인보드가 고장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여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 꽂으셨으면 매뉴얼 보시고 정확한 방향으로 해서 꽂아 주시면 돼요. 그렇게 뭐 고난이도의 조립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뒤쪽에 배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USB 3.0 그러니까 케이스로 가는 3.0 단자죠. 그리고 여기 HD 오디오라 되어 있는 게 프론트 앞에 케이스 전면 쪽에 가는 이제 오디오 단자, 헤드셋이랑 이어폰 단자가 작동되게끔 하는 메인보드에 체결되는 포트고요. USB라 적힌 부분은 아시겠죠? USB 2.0, 2.0 포트가 또 2개 존재하죠. 2.0은 여기, 요거는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0에 보면 2.0 이런 케이블이 이렇게 조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쇼트가 날 수도 있고 오동작 할 수 있어요. USB에는 5V 전원이 작동하거든요. 전압이. 그래서 뭐 물론 요즘 보드는 그렇게 꼽으면 잘못됐다고 아마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꼽는 게 좋습니다. 3.0 포트가 있으면 3.0 포트만 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케이블. 자, 보면 리셋 스위치, 파워 스위치, 파워는 이제 전원 켜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고요.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보드마다 조금씩 이제 핀 위치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붙어 있어요. 이제 조금 고성능으로 가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는 전부 다 프론트로 가는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요렇게만 이제 메인보드 하단 쪽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케이스 쪽으로 가시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단자. 얘는 이제 케이스 밑으로 넣든 뭐 위로 넣든 알아서 이제 배선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3.0은 여기 있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는 여기 있어요. 프론트로 하는 오디오 쪽. 그 다음에 F 단자 여기 있기 때문에 F 단자는 앞쪽으로 빼고요. 일단 대충 한번 빼볼게요. 밑에 홀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홀이 있으면 조립하기 편해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이 밑에 우측 대각선 위쪽에 하나가 비어 있죠. 그 부분 빼고 이쪽 밑으로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 있죠. 그럼 이쪽 편 메인보드 쪽이 플러스예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 바로 위쪽이 파워 LED거든요. 파워 LED도 플러스 라인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방, 케이스 후방 쪽이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리셋 스위치는 바로 옆에 이제 단자가 리셋, 이건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꼽으셔도 돼요. 위아래로만 교체해서 안 꼽으시면 돼요. 이렇게 꼽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핀이 남죠?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배선이 1로 나와서 꼽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네요. 그러면 좀 케이블 굵으니까 3.0은 이렇게 빼셔서, 여기 홀이 있죠, 핀 홀. 반대쪽은 2개, 앞쪽은 3개로 되어 있어요. 3개가 중간에 있는 홀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잘못 꼽으셔서 막 당기면 소켓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심히 소켓을 이렇게 꼽으셔야 되는데, 그걸 또 막 흔들어서 꼽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3.0 핀 단자들이 또 파손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량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초기 분량은 맞겠죠. 얘 같은 경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배선할 때 이런 이제 뭐 롱로즈나 이런 피스류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넣으시고 당겨내 주시면 돼요. 이 두 개는 하나는 USB고요. 하나는 USB 2.0이고 하나는 이제 프론트로 하나 아까 오디오 헤드셋. 요게 이제 단자들이 다 구멍이 배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시고 막 이렇게 비틀어서 이 핀 단자들을 또 파손시켜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만 또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막혀 있죠. 여기 지금 막혀 있는 핀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해서 뽑아 주시면 돼요. 뒤로 하시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USB 이거 다 적혀 있습니다. 기판에. USB는 이제 반대쪽이네. 이렇게 이쪽에 막혀 있는 핀이 하나 없죠. 이렇게 뽑아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조립 끝난 겁니다. 이제 배선 정리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제 배선 정리하는 방법이야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제 뭐 취향이 틀리다 보니까 알아서들 이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는 없고, 이게 팬 바람이 잘 통하게끔 케이블류들이 방해만 안 받게끔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팬들이 돌아가는 곳에 케이블이 막 이렇게 걸친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잡소리가 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쓰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굳이 뭐 케이블 깔끔하게 정리 안 한다 해서 컴퓨터가 동작이 느려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좀 보기가 싫겠죠.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케이블 배선 정리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뭐 이게 후방으로 정리하게끔 나온 케이스인데 앞으로 다 빼서 이렇게 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거 말고는 뭐 이런 식으로 조립하시면 되고, 제가 또 이거 위에 필터 빼세요. 조립하실 때. 뭐 이동하실 때도 이걸 항상 빼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잡으면 미끌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케이스가 뭐 파손이 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부분은 항상 빼시고 조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 이런 배선들은 뭐 그렇게 깔끔하게 해줄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으면 또 케이스에 잡소리가 나니까 뒤에 배선을 어느 정도, 원래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쪽에 케이블 정리하기가 좀 그렇겠죠.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뭉쳐서. 이거는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까
배선 정리는 이제 적당히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이제 너무 깔끔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케이스 정리 자체를.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뭐 파워를 하나 바꾼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동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성격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저보다 배선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뭔가 불량이 나서 오시죠 대부분. 근데 이제 그 테스트 하려면 이제 부품을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도 부담입니다. 다 빼내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드리려면 곤욕이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케이블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 안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수리를 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것 같으면 뒤쪽은 저는 그냥 대충 해서 덮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케이블은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배선들은 한 번에 다 이제 배선을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펜으로 가는 이제 RGB 컨트롤러 신호 공급선. 얘들은 이제 하나로 다 뭉칠게요. 하나가 꼽히면 이제 반대쪽은 이제 또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커넥터들이. 대충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꼽으면 이제 반대쪽에 또 하나 꼽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또 얘가 또 하나 꼽히겠죠. 이렇게 연장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주렁주렁 연결해 주시면 되고, 얘들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 하나 빠졌네요. 얘도 여기다 꼽아주도록 할게요. 펜을 하나 더 달면 또 여기 꼽히겠죠. 동일 펜을 달게 되면. 그리고 파워는 전부 다 이제 메인 파워에서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연결을 다 체계를 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한 번에 파워 하나만 연결하면 다 이제 펜이 다 가동되니까. 자, 맨 처음에 꼽혔던 방식으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이제 길이를 조금 보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좀 깔끔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선들이. 그러면 이거는 적당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도 아니. 이거를 또 칼각으로 잡아서 오시는 분들이 아까 있다고 했죠. 칼각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선들은. 이제 여기 중간으로 가게 되면 조금 보기 싫어요. 그래서 홀 쪽은 앞쪽에서 안 보이게끔 옆으로 해서 조금 피하셔서 이 케이스는 조립해 주시면 케이블이 많이 지저분하게는 안 보일 겁니다. 배선 길이가 안 맞으면 최대한 이렇게 위치 조정하셔서 배선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게 제대로 안 꼽히면 특정 펜이 안 들어오거나 하거든요. 그거는 조립 다 하고 나서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죠. 이제 나머지는 앞쪽에 가는 이제 메인보드 쭉 파워랑 그래픽 파워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쪽으로 다 넣어서 조금 이제 잡아주는 형식으로 할 거라서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온 게 낫겠죠. 그래야 주파워가 연결되고 주파워 쪽을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 보조전을 조금 잡아주는 게 그래픽 카드가 틀림이 없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는 이제 지지대를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케이블을 이용해서 조금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얘도 위로 올려서. 근데 이게 또 선이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짧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 정도면 그래픽 카드는 꼽히겠네요. 꼽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래픽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정리하고 마지막 선은 이제 타이로 좀 고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일반 이제 하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타 있죠? 사타는 이게 조금 엔진데 케이블이 일자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일자로 된 사타가 없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 거는 이렇게 조립됐을 때는 조금 이제 최대한 이게 눌러서 꼽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뭉치셔서 뒤쪽으로 공간이 남는 곳으로 좀 밀어 넣어 주면 되겠죠. 이걸 또 너무 또 이렇게 뭐 각 잡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만 해서 좀 숨겨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워 뒤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넣을게요. 그리고 이 파워, 이걸로 이제 전체 팬들 전원 공급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반대로 하려 했는데 생각 착오가 생겨버렸어. 얘도 마찬가지 좀 정리했어요. 밑으로 넣어두도록 하고요. 얘는 이제 쓸 일이 없겠죠. 뭐 나중에 SSD를 정설하거나 다른 파워가 필요하면 뒤쪽에서 타일을 풀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SATA 데이터 케이블을, 얘는 데이터 케이블은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보기 싫더라도 좀 펼쳐서 SATA 포트에 꼽도록 할게요. 이쪽에 여기 꼽으면 되겠죠. 빼기 쉽게끔 위쪽에다가.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두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게끔.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아 볼게요. 얘는 얘를 조금만 풀면 안 풀리네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이렇게 내려서 잠그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장착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조립하면서 매번 까먹는 게, 뒤쪽에 이 브라켓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지만 이 메인보드에 기스라든지 또는 이제 데미지를 안 주거든요. 네, 뭐 저는 여러 번 이걸 뒤에도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얘 같은 경우는 좀 떠요. 근데 이게 딱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메인보드에 타격을 주거든요. 이쪽에 이제 뭐 오디오 쪽하고 랜 쪽 이제 회로들이 많아서 이거 하실 때 밑에 메인보드가 걸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제거를 하시고 조립하세요. 요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요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거 제거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보통은 요즘 그래픽카드가 다 두 개거든요. 첫 번째 거는 잘 부러졌지만 두 번째 거는 지금 보면 이 캔 콘덴서에 받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여기서 여러 번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떼기가 힘들면 우리 몽로즈나 니파로 이렇게 자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네. 위쪽으로 보드 쪽으로 타격 안 주게끔 여러 번 흔들면, 조금씩 여러 번 흔들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확 제끼셔서 하면 보드에 이제 기스가 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도 있어요. 요즘은 또 귀엽게 잘 나오죠, 그래픽 카드들이. 그렇게 뭐 무겁거나 하진 않아요. 이 그래픽 카드는 뭐 적당한 무게입니다. 8pin 보조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DVI는 없습니다. DVI 포트나 RGB 포트는 없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3개네요. 물론 HDMI는 아마 뭐 이거 개발업체 로열티를 줘야 된다 해서 아마 그 PC 업계에서 개발한 DP로 아마 앞으로는 다 바뀔 겁니다. DP가 더 좋죠, 어떻게 보면. DP가 3개, HDMI가 1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DVI나 뭐 RGB는 없고요. 아예 아날로그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디지털로 이제 넘어가죠. 모니터하고 매칭 시키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중간에 뭐 젠더를 연결해서 DVR로 변경하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HDMI 모니터가 있으면 HDMI 꼽아주시고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디스플레이로 중간에 이제 변환 과정 없이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연결하실 때. 그래서 사실 때 그래픽 카드 포트랑 모니터 지원되는 포트 대부분 요즘 뭐 모니터 웬간한 거 사시면 HDMI나 뭐 DP 포트는 다 있어요. DVI도 있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 잘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뭐 빼시고 장착해 주시면 돼요. 장착해 주시는데 제가 조립할 때 먼지가 좀 들어갔을 수 있거든요. 제가 청소기 이렇게 한다고 청소기로 확 이렇게 문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살짝 대서 먼지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위에 뒤에 거 옆에는 약간 들어 주시고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얘를 뭐 빼내고 하셔도 되는데 요거 꼽으실 때 또 이제 슬롯 위치 모르시고 그냥 확 누르게 되면 슬롯하고 이제 슬롯 밖으로 해서 삽입이 돼서 밑에 이제 또 소자들이 깨지거나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파손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넣으시고 볼트는 이제 2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요. 체결됐죠. 그럼 얘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조립하실 때는 이거 드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다 푸셔서 빼내시고 하시고 이렇게 들고 체결하고 어느 정도 내려서 잠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케이스마다 HDMI가 들어가는 포트 쪽이 보면 디스플레이나 이 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HDMI 케이블 꼽았을 때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안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신호가 깨지거나 모자이크, 그래픽카드 불량처럼 모자이크 현상이 생기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HDMI 여기죠. 이게 딱 꼽으면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케이스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이게 한 절반만 들어가고 여기서 케이스에 받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HDMI 케이블 위에 이 고무 부분을 어느 정도 대각선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자르시면 돼요. 케이스를 막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셔서 뭐 올인낸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케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각선으로만 약간 날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 케이스는 물론 다 돼요. 이 케이스는 되는데 케이스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을 뭐 밑에 슬롯으로 옮기는 환경이 안 되면 이렇게 케이블을 조금 이렇게 가공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요것도 하나의 이제 뭐 팁입니다.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끝났네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파워 케이블은 이게 밑으로 오면 여기에 딱 꼽을 수 있는데 제가 위쪽에서 파워 선을 이용해서 좀 잡을 거라서 앞쪽에 있는 파워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케이블 각을 약간 보고요. 이렇게 꼽으면 되겠죠. 이게 지금 8핀짜리거든요. 이렇게 꼽으시고, 꼽으실 때 밑에를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만 콱 누르시게 되면 이쪽이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케이블을 약간 밀어 넣어서 그래픽 케이블을 활용해서 그래픽을 조금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 무게가 없어서 그렇게 뭐 당겨서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당기셔서 그래픽 카드가 위로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면 이제 기판이 그쪽 방향으로 해서 틀어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밑으로 안 쳐지게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조립은 끝났어요. 얘가 약간 잡아주거든요, 그래픽을. 근데 얘는 뭐 길이도 짧고 무게도 안 나가서 뭐 처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메인보드 자체에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또 보호 강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집에서 사용하시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립이 끝났으면 뒤쪽에 마지막 배선만 정리를 좀 하고 케이스를 뜯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밑으로 빼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이 있는데 뭐 어차피 케이스가 이게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만 살짝 정리한 다음에 뚜껑을 덮으면 돼요. 너무 이렇게 두껍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펼쳐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으셔도 뚜껑은 다 체결이 돼요. 체결이 되거든요. 큰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또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더 당겨내셔서 이렇게 일자로 만드시고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 케이블이 조립할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뒤쪽 마무리 정리할 때. 요 밑에 부분은 따로 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밑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죠. 자, 이제 뒤에 뚜껑을 뜯고요. 뒤쪽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조립해서 판매하는 컴퓨터들은 손나사로 안 잠가드립니다. 그냥 일반 나사로 잠가드려요. 혹시나 문제 생기고 하면 저희 쪽에 들고 오실 거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청소를 혹시나 피스 같은 거 있는지 반대로 한번 흔들어 보시고요. 피스가 흘러 있으면 컴퓨터 키자마자 초토 나거든요. 그거만 확인하시고 이제 먼지를 좀 털어내시고 이제 첫 가동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조립은 끝나는 거예요. 전원 테스트부터 하고 이제 OS를 깔고 제가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주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변 청소를 좀 했고요. 제가 어제 이게 늦게 조립이 끝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하고 이런 건 테스트 프로그램 제가 다 설치를 해 뒀거든요. 그래서 뭐 작동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원을 켜서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얘는 우선은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 LED 버튼이고 리셋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0, 2.0 전면에 헤드셋. 이 전체 단자들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어저께 조립할 때 부저를 안 꼽았거든요. 부저는 이제 케이스 안에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 플러스 라인이에요. 플러스 라인 부저 쪽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을 다 하시고 처음 이제 그 연결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이제 따로 장착을 했잖아요. 장착을 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 보면 이제 그 그래픽 포트들이 또 존재를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DVI, 그 다음에 HDMI, 그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있어요. 여기에 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 모델에 따라서 이 외장 그래픽이 장착이 된다 하더라도 내장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꼽으셔서 그냥 제 성능, 그래픽 카드 제 성능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외장 그래픽을 꼽으면 메인보드 옵션에서 내장은 자동으로 이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옵션이. 그럴 경우에 여기 꼽으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화면 안 나온다고 또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시면 위에 어떻게든 간에 항상 그래픽 카드 쪽에 모니터를 연결하셔야 되고요. 물론 뭐 다중 모니터가 더 많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내장을 같이 살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 안 되는 이제 보드들도 있고요. 요즘 보드는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선권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면 그래픽 카드 쪽에 이제 모니터를 연결하셔야지만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뒤에서는 뭐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네, 켰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팬들, 앞쪽에 팬들. 지금 그래픽 팬은 잠시 돌았다가 아마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가동되게끔, 로드가 걸리면 가동되게끔 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위에 상단 LE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면에 LED가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되죠. 뭐 화려한 색깔이 싫으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팬은 가동이 되고요. 팬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팬은 돌아가고 있지만 길게 누르면 LED가 꺼져요. 한번 누르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죠. 네, 이 케이스는 이제 단점을 하나 좀 설명드리면 기능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팬 속도 조절이 없어요. 팬을 끄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돌리고 싶다, 이런 기능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따로 추가로 모듈을 달아서 컨트롤러를 달아서 팬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뭐 이 정도 케이스에 그 기능까지 넣어주셨으면 완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여드렸다시피
펜 청소는 여기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면 이게 자스이 좀 강한 자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죠? 여기 보면 자석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펜 청소도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참 마음에 들죠. 전면에 유리도 뭐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청소할 때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프로그램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테스트를 쭉 해서 프로그램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영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쭉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코어는 8개입니다. 물리코어가 8개고, 보시죠. 지금 아이들 상태 온도는 지금 CPU 로드율이 거의 없죠. 상태에서 평균 뭐 한 33도, 31도 이렇게 가리키죠. 코어별로. 그리고 CPU 정보입니다. CPU 정보고요. 인보드 정보고 메모리입니다. 듀얼 채널 16기가 인식이 됐고요. 따로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따로 건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 CPU 점검 프로그램으로 지금 풀로드로 올라가고 있고요. 온도는 이렇습니다. 물론 케이스 뚜껑이 덮이거나 하면 온도는 조금 더 발열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뭐 3D 벤치마크나 또는 이제 하드웨어 전반적인 기본 테스트는 다 마쳤어요. 다 마쳤고 깔끔하게 조립은 잘 됐죠. 됐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제가 테스트는 좀 더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 케이스 요거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고 얘도 가격 대비 괜찮게 잘 나온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 케이스를 조금 많이 쓸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뭐 어떻게든 간에 이번 영상도 이렇게 해서 조립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 영상이 초보분들이 조립을 하실 때 처음 조립을 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이 뭐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저보다 조립을 월등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뭐 조립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조립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